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경제 모델로 한 기회발전 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구도심이 앞으로 K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개장 이후 17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생태와 문화의 새로운 융복합이 시도되고 있는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기회발전 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전국 8개 시도지역 특구 가운데 문화 콘텐츠 분야로서는 유일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이 순천의 K문화 콘텐츠 전진기지 육성 사업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원 내 로커스 등 본사를 이전하기로 한 문화 콘텐츠 앵커 기업들이 입주하면 각종 법적 지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입주하게 될 문화의 거리, 남문터 광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일원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의 축이 양분화를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빈 상가랄지 좀 공유 시설들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고 좀 활발하게 산업 활동을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구도심 일원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글로벌 웹툰 합작 한국법인의 순천 이전 등 현재 30여 개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i vise à produire et à coproduire des webtoons franco-coréens, à installer cette structure à Suncheon de façon à être au plus près des artistes qui vont sortir des écoles et être vraiment au cœur aussi d'une ville qui est résolument tournée vers l'avenir. 순천만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양축으로 웹툰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 1조 4,900억여 원, 취업고용 유발 효과 13,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순천 기회발전 특구의 지정이 마중물이 돼 순천시는 K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후반기 도정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2년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와 첨단 산업, 민생 안전 시책 확대 등 전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글로벌 경쟁력 발판 마련을 위해 OK나우 전남을 후반기 브랜드로 구축하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인구 대전환, 남도 K컬처 등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컬 미래교육에 대해 도민과 학부모의 59.2%, 교직원의 62.4%가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교육청의 당면 과제로는 폐교 위기 극복과 교육 격차 해소 등이 나타났고 학교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도민과 학부모의 36.2%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 조성 지원을 든 반면 교직원의 53.9%는 행정 업무 개선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과 학부모 1,000명 등 2,000명을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추진하는 핵심 시책 중에 하나가 전생애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시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4년 뒤에는 전체 대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우선 시 재정 자립도와 기업 도시라는 여건 등이 이 같은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가 가장 양육할 때 크게 와닿는 것이 대학교 등록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지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지자체와 시장 공약 사항이었던 경남 통영시 등 전국 4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한평군이 학기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액 지원은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첫 해에 15억 원, 4차년도부터 매년 60억 원이 필요한데 기존 백운장학회와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시책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광양시의 미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이제 특별 교부세 지원이 되게 되고 기업에서 그걸 보고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증가되지만 그에 따른 다른 반대급부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광양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는 배터리의 특성상 불길이 수초 만에 확산하고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많은 광양항도 화물선을 통해 이런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는데요. 배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우려가 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SUV 한 대에 은색 차단포가 덮입니다. 차 하부로는 거센 물줄기를 내뿜는 소방 호스가 투입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으로 불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차 한 대를 침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항구인 울산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를 운반하는 선박회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계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사 측이나 각 여러 협력업체들 설비나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지금 더 보급된 상태긴 한데 일단은 걱정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지 공장의 사고는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탓에 완진까지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상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는 더 힘듭니다. 이날 이뤄진 차체 침수 훈련도 불이 커졌을 경우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습식포 구비나 하부 관창 설치 등 국내에선 관련 매뉴얼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습식 진압포라든가 상반 관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전기차 운반선 화재 사고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전국 항만 등지에서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어제 화재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내 배터리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광주 28개, 전남은 18개이며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광주시와 소방 등이 합동으로 배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재 점검을 하고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곧바로 시정 조치하는 등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2달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는 무려 1000여 차례에 이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수화기 너머로 신고 대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그러세요? 경찰관한테 전담 공무집사는 부서 요하지 마세요. 또 위치 어디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경찰의 만류에도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남성은 급기야 협박까지 합니다.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1000여 차례, 이 가운데 1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뭐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경찰관이다 보니까 참고 그냥 응대하고. 이 남성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성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음 달부터는 112 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이 같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112에 해마다 4천 건 이상의 허위 악성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처벌 강화가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얼마 전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법 질주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도 이 같은 질주로 10대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주족들은 6.25나 8.15 같은 국가기념일을 기념한다며 이같이 활개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제대로 된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 10대가 사거리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일을 핑계로 도로 위를 차지한 채 무법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차가 있지만 폭주족들을 막지 못합니다. 새벽 2시쯤 시작된 폭주족들의 질주는 1시간여 만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8분쯤 뒤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인도에는 10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승용차는 시민들이 서 있던 이곳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8살 학생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고 13살 학생은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주족들이 SNS로 이 일대에서 활동을 예고해 구경꾼 중에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통해서 어디서 폭주를 한다 그런 거를 좀 올려놓더라고요. 피읍, 폭주, 광주역이면 기역, 지읒, 기역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뒤에도 폭주족들의 질주는 계속됐습니다. 광주역 일대를 점령하고 도로 위에 연기를 뿌립니다. 차량은 연기 속을 가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이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폭주족 신고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주족을 단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현충일이라든지 3.1절 이럴 때 공휴일이나 꼭 명절 이럴 때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그냥 차를 대고 보고만 있을 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경찰은 폭주족 단속은 안전 문제로 해산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며 6.25 전쟁 이래 폭주족이 활동한 전례가 없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들이 폭주족을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왔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으로 폭주족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사선의 강형구 순천시 의원이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하고 순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데 힘을 보태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강형구 의원을 비롯해 나한수, 박계수, 이봉남, 이영란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한숨이 늘어가는 요즘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인상 시점과 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흥군이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29일 고흥군민회관에서 고흥 아트바캉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웅을 주제로 뮤지컬과 댄스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8도로 평년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17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내일까지 맑겠지만 고흥 등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남 전 지역에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에 20에서 60mm, 그 밖에 전남 지역은 10에서 40mm입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20도, 순천, 광양 18도, 고흥 17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광양, 고흥 27도, 순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7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여수 삼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인 이웃 주민은 갯바위 위에 낚시 도구만 있고 사람이 없어 주변을 둘러보다 바다에 떠 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낚시 도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